안녕하세요. 5678 시니어 컴퓨터 강좌입니다. 쉽게,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기초 작업 표시줄과 아이콘 그 바탕화면에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강좌는 시니어를 위한 강좌이고 또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가 좀 다룰 줄 아는 사람들도 한 번씩 들어보면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켜고 나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창이 열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창을 이렇게 열지요. 자, 맨 처음에 인터넷을 하나 열고요. 또 그 다음에 한글 문서를 하나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열어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포토샵 화면을 하나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창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렇게 창이 이렇게 열리면은 맨 밑에 요래 보면은 작업 표시줄에 저절로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되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창을 닫으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별도로 아이콘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을 내어놓는 것은 요 마지막 부분에 작업 표시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좀 컴퓨터를 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창을 닫고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보다가 인터넷을 띄우려 하면은 요 위에서 왼쪽 위에서 막 그냥 이래 클릭을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또 창을 닫아 버립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 밑에 있는 아이콘을 인터넷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것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한글 문서를 여기서 요놈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해서 한글에 갖다 붙여야 되겠다면 밑에 위에 한글 아이콘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그냥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되고 그 다음에 또 포토샵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포토샵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를 보면 우리 시니어들이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좌측 상단에 이런 뭐 최소화 표시라든가 최대 복원 표시를 막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다가 물론 이거를 닫아도 창은 나오죠. 나오는데 잘못해가지고 흔히들 여기서 X표를 눌려가지고 창이 닫기가 또 다시 넣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창이 몇 개나 열렸을까? 이렇게 보는 거는 창이 여기서 밑에 보면은 3개가 열려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금색 버튼 옆에 보면은 작업 보기라는 버튼이 10에서 윈도우 10에서 저희들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이 버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번 눌려볼게요. 자, 이걸 누르면 현재의 창이 이렇게 포토샵, 한글,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캡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캠이 켜져 있습니다. 오캠.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열었던 창이 밑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누르면 또 원위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맨 위에 창 크기 복원 또는 닫기 표시는 창을 닫을 때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물론 작업 표시줄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작업 표시줄 요 밑에 빈 여백에 오른쪽 마우스 해서 여기 보면은 바탕화면 포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리 보면 바탕화면 바로 나오고요. 또 이렇게 보더라도
맨 좌측에 맨 우측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맨 우측에 잠 커서 볼까요? 자, 맨 우측에 보면은 세로로 된 표시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 표시가 있거든요. 예, 요 표시입니다. 요것만 눌러보면은 자, 요것만 누르면 또 창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시계 옆에 세로로 된 표시를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은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가 바탕화면 보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회로 여기 가서 이걸 낚고 내리고 하다 보면은 창이 닫아지고 더 흐트러지고 하는 것을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창을 다 닫겠습니다. 놓은 거를 다 닫고 저장 안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닫겠습니다. 닫으면 창에 우리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끄집어낸 것도 있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끄집어내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바탕 화면에서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 하면은 여기서 우리 두 개만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바탕 화면 바꾸는 거는 디스플레이 설정과 개인 설정. 디스플레이 설정은 화면의 해상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화면의 해상도를 크게 할 것인가 적게 할 것인가 보통은 권장 해상도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좀 더 크게 하려면은 여기서 125%로 해놓으면 좀 더 크게 보이겠죠. 창이 이렇게. 그러나 웬만하면은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여기서 100%또 그 다음에 권장 해상도로 해놓고 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걸 바탕화면을 보더라도 좀 더 크게 보고 싶으면은 여기 보면은 우측 보면 현재 보면은 125%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화면 우측에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또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키 누르면은 창이 커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이너스 키 누르면은 또 창이 작아진다는 것만 그 정도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아이콘 정렬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아이콘을 이렇게 자주 쓰는 거를 뽑아놨고 또 우측에 보면은 제가 필요한 자료 간단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문서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뽑아놓고 이렇게 씁니다. 많은 자료를 바탕화면에 놔놓고는 안 됩니다. 이 전체 자료 해봐야 100메가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119메가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화면은 내놓고 화면에 자료는 내놓고 써도 되는데 많은 자료를 내놓고 쓰면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C 드라이브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인 설정은 뭔가 하면은 바탕 화면의 내가 색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를 눌려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면 또 바탕 화면이 바뀌었죠. 개인 설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요 위에를 선택해서 단색이나 슬라이드 쇼나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오른쪽 마우스에서 바꾼다는 생각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탕화면은 제가 좋은 걸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그 다음에 아이콘이 막 이래 얻을 때는 안 보이는 사람, 흩어진 사람 흔히들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하면은 정렬 기준에 보면은요. 정렬 기준에 보면은 요거는 항목별로 수정한 날짜별로 크기별로 정렬을 할 것이냐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크기별로 눌려보면 이렇게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정렬 기준을 항목별로 보면은 정렬 기준을 여기서 크기별로 또 정렬 기준을 이렇게 수정한 날짜별로 이러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화면이 금방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화면을 내 나름대로 꾸밀려 하면은 요거 보기에서 여기서 자동 정렬을 눌러 놓으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에서 보기에서 여기서 자동 아이콘 정렬 체크를 풀어버리고 그다음 여기서도 아이콘을 또 보기에서 큰 아이콘 또 보기에서 작은 아이콘 보기에서 보통 아이콘 보통은 보통으로 놓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기에서 여기서 자동 아이콘의 체크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풀어버리고 나면은 제가 필요한 것 자,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이렇게 옮겨놓고 인터넷 아이콘도 크롬은 크롬대로 엣지는 엣지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렇게 옮겨놓고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옮겨놓고 이래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이콘이 정렬이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들 컴퓨터를 모르면은 오른쪽 마우스를 눌려보라 그럽니다. 눌리면은 이렇게 답이 다 있습니다. 그냥 살짝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또 클릭을 안 해도 됩니다. 마우스를 살 갖다 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여기 오면 여기 또 클릭 한번 합니다. 여기 오면 막 보면은 보기에 보면은 아이콘을 어떻게 작게 크게 보통으로 할 것이냐 아이콘 정렬을 자동으로 할 것이냐 수동으로 할 것이냐 흔히들 또 이 하다가 잘못 눌리가 또 여기를 콱 한번 딱 눌려놓으면 바탕화면 아이콘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쩝니까? A에서 불러야죠. 오른쪽 마우스에서 보기를 이렇게 눌려보면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가 체크가 풀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면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강좌는 내가 한번 2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우리 바탕화면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요 밑에 우리 여기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요 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작 아이콘이 있습니다. 보통 시작 아이콘을 프로그램을 금방 설치를 하고 나서 여기서 시작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대충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는가? 오른쪽 마우스 자세히 파일 위치 열기. 자, 여기 충분히 보이시죠? 시니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천천히 또 화면을 오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파일 위치 열기를 하면은 현재 이 파일이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아시겠죠?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SS 2016이란 이 폴더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를 눌려봐도 여기서 스크롤바를 쭉쭉 당겨도 이런 폴더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래 설치한 프로그램과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해서 폴더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안 보이는데 분명히 바탕화면에 끄집어내서 써야 되겠을 때는 요 밑에 검색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산기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계산기로 쓰면은요, 계산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계산기가 어디 있느냐? 오른쪽 마우스, 요렇게 해서, 자, 요래 보면은, 작업 표시줄에 고정. 자,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작업 표시줄이 나왔습니다. 계산기가. 자, 이 계산기 나왔죠? 너무 크게 해놨다. 계산기. 예. 이 계산기를 요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계산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계산기를 내어놓고 또 한글 파일을
하나 이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새 파일을 하나 이렇게 내놓고 거기 아니더라도 문서 작성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좀 크게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 작성을 하고 또 계산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우리가 닫으면은 오른쪽 마우스 창 닫기 저장 안 하고 이것도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나오는 거. 자, 어떤 사람들은 취향이겠습니다만은 여기 작업 표시줄에 많은 아이콘을 생성해 놓고 씁니다. 여기 또 편하기도 하겠죠. 바탕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화면을 많이 이렇게 키워놓고 이렇게 하다가 금방 또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클릭하려면 바탕화면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렇게 요 줄에다가 작업 표시줄 아이콘을 쭉 내놓고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면 막 혼란스러워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 만듭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보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빈 여백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바탕화면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열면 되고 맨 오른쪽에 세로로 된 이렇게 표시 사각 표시를 콕 눌리면 바탕화면이 보이는데 그게 싫은 사람은 이렇게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생성은 어떻게 하는가? 자, 이거 제가 닫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 아이콘을 끌어다가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놓으면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엣지도 이렇게 끌어 놓으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크롬도 이렇게 끌어 놓으면 생성이 되고 그러면은 바탕화면을 클릭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문서를 하나 띄워놨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열고 싶다. 그럼 바탕화면을 안 봐도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예를 들어 하다가 크롬을 열어야 되겠다 싶으면 바탕화면을 보지 않아도 옆에서 또 크롬을 더블 클릭하면은 크롬이 열리겠습니다. 이렇게 크롬이 열리거든요. 자, 그리고 이 상이 무엇을 열리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우리가 윈도우 10을 업데이트하면은 여기 보면 작업 보기라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시작 버튼이고 그 다음에는 검색 창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창이 작업 보기 창입니다. 이거를 톡 눌려보면은 창이 현재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창을 이렇게 많이 열어놨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안 하고 또 혹시 이런 표시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단축키, 알토 키하고 탭 키를 누릅니다. 알토 키와 탭 키를 누르면은 현재 있는 창이 보입니다. 이렇게. 알토 탭 키를 같이 누르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창을 또 다 예를 들어서 닫아 보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닫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창이 싫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작업 표시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제거. 작업 표시에서 제거. 이것도 작업 표시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또 작업 표시 써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또 끌어다가 여기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표시를 고정. 이러면 또 여기 눌리면 나오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은 다시 한번 좌측에는 안에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안에 있는 여기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을 때는 여기에 있는 검색창은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장이 없을 때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몇 자만 치면은 메모장 이래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파일 위치 열기 해서 메모장을 오른쪽 마우스 보내기 바탕화면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방법. 근데
여기에 있는 검색창은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의 검색이지 자료의 검색은 아닌 것입니다. 자료의 검색은 탐색기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바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장수 사진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지금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드라이브를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 드라이브에 갖다 놓고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검색을 하면 자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폴더가 여기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탐색기에서 여기에 있는 검색,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있는 검색창은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검색이요. 그다음에 탐색기에 여기 없는 분들은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면은 파일 탐색기가 나오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이렇게 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D방에 뭐가 있는가? D방에 내가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탐색기에 있는 검색은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있는 검색은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앱, 그렇게 다르겠습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작업 표시줄에 가는 것은 앞에도 조금 다뤘고, 그 다음 저번에도 한 2번 다뤘습니다. 요렇게 있는 바깥에 있는 요렇게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은 요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클릭, 요런 아이콘을 모아놓은 곳이구나.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피커는 이렇게 눌려보면 스피커 볼륨,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고요. 스피커의 속성을 보려면 이 스피커에서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소리 설정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사운드 제어판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거 안 만져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생에는 스피커를 재생을 하는구나. 녹음은 현재 마이크가 되어 있는구나. 지금 현재는 제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 자체에 있는 소리를 녹음하면 스트로맥스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시계 있습니다. 시계 이건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시계가 나오고요. 자, 오늘 30일이죠. 내일 31일에 무슨 내가 일정을 예약을 해야 되시면 여기서 일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라고 어떤 일정 약속을 쓰면은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요대로 저장해 놓으면은 내일 요 시간도 이렇게 내가 정할 수 있고요. 저장을 해 놓으면은 컴퓨터 켜 놓으면은 알림이 계속 옵니다. 우리 카톡 알림처럼 휴대폰 알림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다음 달에 해야지. 요 한 번 더 눌립니다. 여기. 자, 그러면 여기 뭡니까? 2월 달이죠. 2월 달 약속을 또 한 번 더 누릅니다. 3월 달이면 여기서 3월 누르면은 3월 1일 날 나는 점심을 먹어야지.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3월 1일 여기서 뭐 해놓으면 되죠. 누구와 예를 들어서 뭐 순위와 예를 들어서 뭐 시청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 놓으면 3월 1일 되면 알림이 옵니다. 아침에 바로. 그러면 컴퓨터 켜면은 그러면은 뭡니까? 알림 기능도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 여 위에 요거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을 눌리면 2021년 또 클릭해서 여기서 3월 누르면 또 3월이 되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런 기능을 요거는 저는 수업이 저장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이벤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알림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탕 화면과 아이콘, 작업 표시줄은 이렇게 간단하게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면은 우리 시니어들이 참 이래 뭡니까 이거 구독 이래 눌리는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제가 또 그런 줄 잘 알고 그래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만은 표시 자기에 도움이 됐다 싶으면 새로 보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 눌러놓으시면 시니어를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시니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싶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